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용하시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쓰는 기능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카카오톡의 최신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 프로필 옆에 보이지 않던 게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 올리기라고 있죠. 자, 이것은 내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를 표시해서 상대편이 볼 수가 있게끔 만드는 거죠. 자, 상태 메시지 올리기 누르고요. 여기에 내 상태 메시지를 씁니다. 자, 즐거운 하루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내 프로필 옆에 아이디 아래에 상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이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필을 누르고 프로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 프로필 화면에서 상태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 프로필 화면을 꾸며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방문자 카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공간 버튼이 새로 생겼죠. 자, 이걸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공간 버튼 배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내 프로필 화면에서 공간 버튼을 누르면 그 공간 숫자가 카운팅이 되고요. 누가 눌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어피치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래에 공감 숫자가 나오게 되죠. 공감한 친구 정보는 나만이 알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누가 눌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감 버튼에 내 기분을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즐거운 표시를 주었습니다. 자, 더블 터치 하고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간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원하는 위치에 위치를 시키시고요. 이제 내 프로필 화면을 방문한 사람이 이 공간 배지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프로필 좌측 상단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와요. 이 점이 누군가 공간 표시를 했다는 뜻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점 나오고 1이라고 바뀌었죠. 자, 누가 공간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1이라고 나오죠. 자, 누군가 공간 표시를 한 거죠. 자, 이때 공감 버튼 누르시게 되면 누가 공감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 버튼을 누른 친구를 터치하시게 되면 그 친구의 프로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편에게 공감 버튼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꼭 문자는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안부를 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에서도 챗 GPT를 이용할 수 있죠. S컵 채널이라고 저는 이미 추가를 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 누르고 여기서 에스크라고 칩니다. 그러면 바로 S컵 채널이 나오게 되죠. 아숙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S컵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챗 GTP와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게 되면 챗 GPT 3.5 기반으로 대화를 하게 되고요. 이 앞쪽에 느낌표를 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챗 GPT 4.0을 기준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챗 GPT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챗 GPT 4.0으로 하게 되면 약간은 느린 것은 감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 텐데요. 요즘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여행 일정과 경비를 주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대만으로 제일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대만 여행을 갈 때 경비와 경로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이 키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는 마이크 버튼으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인식이 안 돼요. 한글일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으로 성인 2명과 아동 2명이 4박 5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일정을 일별로 짜주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알려주세요. 전송했습니다. 자, 답이 나왔네요. 1일차 국제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놀이동산과 해변을 관광한 후에 밤시장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날은 가오슝, 타이중 남부 여행을 하고 호텔 체크인해서 밤시장에서 또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일차, 4일차, 5일차까지 전부 일정을 짜주었죠. 자,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식비까지 전부 비용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전체 보기 해볼게요. 총합은 2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항공권과 숙박 등의 가격은 계절과 예약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직접 짜더라도 이거보다 더 잘 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상세하게 일정과 비용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 카톡에 챗 GPT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앱으로 챗 GPT를 사용하게 되면 따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면에서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행 가서 현지에서 그 근처의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관광지나 교통편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겠죠. 카카오톡에서도 자체적인 챗 GPT 기능이 나와 있죠. 다다음이라는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출시가 됐지만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서버가 지금 점검에 들어가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곧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 전혀 모르는 그룹 채팅방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성 초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귀찮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실험실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에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친구 목록이 없는 사용자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메시지 읽기 전에 채팅방 정보를 확인해서 대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일단 채팅방 참여를 해버리면 자꾸 초대를 하게 되면 귀찮으니까 아예 초대 거절을 해버리면 제일 편리하겠죠. 필수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꼭 켜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대화하는 도중에 검색할 일이 있을 경우 또 카카오톡을 나가서 브라우저를 여시고 검색하시고 다시 들어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대화창 상태에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죠. 자,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샵 버튼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친구하고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은 곳이 있는지 또 검색을 해보고 하시죠. 여기서 바로 샵을 누르시고 검색하시면 돼요. 자, 샵 누르고 강남역 주변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자, 바로 전송이 되고요. 해당 말풍선 눌러주시면 주변 맛집을 바로 알려주게 되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유하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전송이 되면서 이 중에서 어떤 곳으로 정할지 의논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화 도중에 따로 나갈 필요 없이 카톡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화방도 많고 친구도 많고 메시지도 많이 있을 경우에 예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인데 누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일일이 다 찾으시죠.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메시지 검색 데이터 생성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면 내가 주고받은 모든 누적된 대화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관련된 메시지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생성을 시작한 시점에서부터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생성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메시지 찾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면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카톡 화면으로 오신 다음에 상단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채널, 친구뿐만이 아니고요. 메시지까지 모두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IB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채팅방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메시지가 전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쇼핑이라든지 오픈 채팅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하지만 이 메시지가 검색된다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자, 더보기 누르시면 IB가 들어간 메시지들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채팅방이 많고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 메시지는 꼭 생성을 해두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급하게 메시지 찾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기능인데요. 자, 설정에 들어오셔서 친구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친구 추천 허용을 꺼주도록 하세요. 친구 추천이 허용되게 되면 나와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카카오톡에 내가 친구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추가를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도 친구 추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의 카톡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친구 추천 허용은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동 친구 추가도 꼭 꺼주셔야 되겠죠.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과 카톡 친구가 서로 혼동이 되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이 자동 친구 추가는 끄고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말풍선 자동 재생이죠. 이 기능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기존에는 여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새로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요. 카톡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또 채팅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죠.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영상이 왔을 경우 말풍선 상태에서 자동으로 재생할 수가 있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 말풍선 자동 재생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말풍선에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게 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내봤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어때요? 말풍선 상태에서 바로 재생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의 새로운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려면 채팅방으로 들어온 다음 하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통화하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을 선택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보이스톡을 하는 도중에 페이스톡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보이스톡 중에도 간단하게 페이스톡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이스톡을 실행할게요. 자, 상대편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누르시게 되면 내 소리가 상대편한테 들리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를 누르면 스마트폰의 외부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우측에 보시면 페이스톡 전환 카메라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이스톡에서 페이스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페이스톡으로 전환이 되죠. 자, 여기서 페이스톡 전환 누릅니다. 그러면 페이스톡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페이스톡으로 전환을 해야 상대편 모습도 나오게 되겠죠. 자, 상대편도 페이스톡에 동의를 해서 페이스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편과 보이스톡 중에 페이스톡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스톡 상태에서 상대편을 이 위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보고 내 얼굴을 여기 있는 큰 화면으로 볼 때는 내 얼굴을 2번 터치를 하게 되면 내 얼굴이 큰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더블 터치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얼굴이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상대편을 더블 터치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또 큰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전에는 보이스톡에서만 음성 변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페이스톡에서도 음성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 좌측에 보시면 효과 버튼이 보이죠? 이 효과 버튼을 누르시면 내 음성을 필터링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밌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경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자, 배경이 지저분할 경우에 배경 효과를 줘서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효과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효과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내 배경이 다른 배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경을 바꿔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톡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카톡에서 새로 생기는 기능들은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카톡을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